트럼프가 70년 금기를 깬 이유. 세계가 경악한 한국의 숨겨진 핵 기술. 이미 13년 전부터 준비됐다. 2025년 10월, 경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70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핵기술 통제 체제에 균열이 생긴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이 뉴스를 접한 에드워드 콜린스 박사는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30년간 영국 국방부에서 핵전력을 연구해온 그였지만 이 결정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전략무기의 정점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몇 달씩 자망하며 언제든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궁극의 억지력입니다. 현재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단 6개국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인도. 모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거나 핵보유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반열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화면 속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이 서린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고 이제 그 무게를 짊어질 준비가 되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미국은 지금까지 핵기술을 철저히 통제해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조차 예외가 없었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이스라엘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허락했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즉시 국방부 긴급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영국도 이 결정의 의미를 분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전문가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것을 만들 수 있는가? 핵 추진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무기체계입니다. 소형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해야 합니다. 방사능 차폐 기술이 완벽해야 합니다. 조선 기술은 기본이고 원자력 공학 제어 시스템 소재 공학까지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연 한국이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까요? 회의실 뒤편에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라 리. 콜린스 박사의 제자이자 신의의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들은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사라가 화면에 띄운 자료들을 보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승리는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완주 직전이었고 트럼프는 그저 결승선 테이프를 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기 한 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한국이 얼마나 강해졌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입니다. 사라 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연대표가 떴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1978년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준공. 한국 최초의 원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기술이 없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설계도를 사오고 기술자들을 불러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저 사서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도면을 복사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자들이 하는 모든 동작을 배웠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자 한국은 스스로 원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독자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APR1400이라는 한국형 원자로가 탄생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원전 종주국인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400억 규모의 원전 건설 계약을 따냈습니다.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조선 산업의 역사였습니다. 1970년대 정주영 회장이 현대조선소를 세웠을 때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입니다.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95%, 컨테이너선 70%, 초대형 유조선 60%,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배들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잠수함 건조 기술은 독보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해 장보고급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완전히 독자 설계한 장보고 III급이 탄생했습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콜린스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로와 잠수함은 별개 아닌가? 두 기술을 합치는 것이 문제 아닌가? 사라가 미소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크게 떴습니다. 시스템 통합형 모듈 원자로, 2012년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형 원자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설계 문서를 자세히 보니 사용 목적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전용 및 추진용, 추진용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3년 전부터 한국은 이 원자로를 배에 실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영국 해군 제독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야.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50년에 걸쳐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왔습니다. 원전 기술 10년, 조선 기술 10년, 잠수함 기술 10년, 소형 원자로 10년, 그리고 마지막 1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통합했습니다. 트럼프의 승인은 갑작스러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성과를 인정한 것뿐이었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했다니.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핵클럽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리 국방부 회의실, 프랑스 기술 고문장 마커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말도 안 돼. 그들이 배를 잘 만드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핵잠수함은 차원이 다른 문제야. 프랑스는 핵잠수함 보유국입니다. 1960년대부터 이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50년 이상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마커스는 한국이 단기간에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독일 국방부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선 강국이지만 핵기술은 별개다. 우리 독일도 핵잠수함이 없는데 한국이 만든다고? 웃기는 소리야. 유럽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핵잠수함 건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원자로를 잠수함에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자로의 열을 어떻게 식힐 것인가? 방사능을 어떻게 차폐할 것인가? 좁은 공간에서 승무원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수백 가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첫 핵잠수함을 만드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영국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단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럽의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날아온 보고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콜린스 박사와 사라리가 작성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1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처음에는 대충 훑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스마트 원자로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출력 100메가와트, 크기는 기존 원자로의 10분의 1, 안전성은 기존 대비 100배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원자로가 이미 2012년에 개발 완료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커스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사용 목적 발전용 및 함정 추진용.
추진용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배에 실을 목적으로 설계된 원자로였습니다. 마커스는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 좀 보게. 한국은 진짜였어. 독일 전문가들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점차 인정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 부분에서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보고 III급 잠수함의 설계도가 공개되었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도면을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엔진룸 공간이 필요 이상으로 넓었습니다. 그리고 차폐벽 구조가 일반 디젤 잠수함과 달랐습니다. 이건 원자로를 염두에 둔 설계야. 독일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디젤 잠수함을 만들면서도 이미 핵 추진으로 전환할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원자로만 넣으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유럽의 냉소는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프랑스 국방장관이 탄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수십 년 걸린 일을 절반의 시간에 해냈어.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한국의 진짜 힘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콜린스 박사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답변이 빠르게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든 방문하십시오. 한국은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사라리가 먼저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미션은 명확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 서울에 도착한 사라는 먼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스마트 원자로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확했고 모든 질문에 즉답했습니다. 사라는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방사능 누출 위험은? 냉각 시스템 이중화는? 비상정지 메커니즘은? 한국 엔지니어들은 하나하나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심지어 사라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야. 사라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야. 다음날 대전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사라는 실물을 봤습니다. 축소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크기의 스마트 원자로 모듈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동 중이었습니다. 계기판에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냉각수가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험용이 아닙니다. 한국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실제 잠수함에 탑재될 프로토타입입니다. 사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행 단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도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도크에서 장보고 III급을 건조합니다. 사라는 도면을 꺼내 물었습니다. 이 엔진룸 공간 말인데요. 왜 이렇게 넓게 설계했나요? 한국 엔지니어가 위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더 큰 엔진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사라는 알아들었습니다. 원자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장을 둘러보는 동안 사라는 한국 기술자들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용접은 완벽했습니다. 배관 연결은 정밀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밀리미터 이하였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핵잠수함 건조는 문제없어. 사라는 확신했습니다. 남은 건 정치적 승인뿐이야. 호텔로 돌아온 사라는 콜린스 박사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95% 완성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승인은 남은 5%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콜린스 박사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군.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기 전까지 조용히 준비하는 인내심이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트럼프의 핵잠수함 승인 결정 이후 미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의실에는 미 해군 제독들과 정보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영국에서 날아온 콜린스 박사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를 긴급 소환한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가장 상세한 분석 자료를 가진 사람이 그였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제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박사,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콜린스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CIA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승인하지 않았어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콜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허가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적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언젠가는 만들었을 겁니다. 한 장교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게 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략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콜린스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급부상하는 지금 한국이 강해지는 것이 미국에 불리할까요? 오히려 유리합니다. 강한 동맹국은 자산입니다. 약한 동맹국은 짐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형 스크린에 화상 연결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회의에 참여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거래의 달인이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좋소. 그들이 더 강해질수록 중국을 견제하는 우리 힘도 커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우리 편이오. 핵을 가진 적보다 핵을 가진 친구가 낫소. 한 제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각하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본도 핵잠수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본은 한국만큼 준비되지 않았소. 기술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오. 각자에게 맞는 전략을 주면 돼요.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콜린스와 CIA 국장이 마주쳤습니다.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해주시오. 한국이 이 다음 단계로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핵무기 말입니다. 콜린스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현명합니다. 핵무기는 만들지 않지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CIA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력의 새로운 형태로군요. 콜린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부산 한국 해군이 극소수의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비공개 시연회였습니다. 콜린스 박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산항 해군 기지 깊숙한 곳. 일반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검문을 3번이나 통과한 후 거대한 경납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희미한 조명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드러났습니다. 잠수함이었습니다. 아니, 괴물이었습니다. 길이 약 140m, 폭 15m, 배수량 1만 톤급. 한국이 독자 건조한 KSS-IV 잠수함이었습니다. 콜린스는 숨을 삼켰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잠수함을 봐왔지만 이런 압도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검은 선체는 완벽한 유선형이었습니다. 표면은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레이더와 소나를 흡수했습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것입니다. 한국 해군 제독이 다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사님. 우리의 자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잠수함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해치를 통과하자 넓은 내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통제실이었습니다. 최신 디지털 시스템으로 가득했습니다.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AI가 항법을 보조하고 위협을 탐지합니다. 승무원 수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콜린스가 질문했습니다. 무장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 장교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어뢰 발사관 8개, 수직 발사관 12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모두 발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원자로실 출입구였습니다. 두꺼운 차폐문 앞에 섰습니다. 한국 제독이 말했습니다. 이 문 너머에 심장이 있습니다. 스마트 원자로가 들어갈 공간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는 원통형 구조물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치수로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콜린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군요.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8%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2%는 정치적 승인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원자로를 탑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경납고로 나왔습니다. 콜린스는 잠수함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언제 진수합니까? 2026년 초입니다. 그리고 2027년 실전 배치됩니다. 한국은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됩니다. 콜린스는 감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력과 의지가 결집된 상징이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 기술이라곤 하나도 없었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 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콜린스는 잔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다. 조용하지만 강하다. 느리지만 확실하다. 그리고 한번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이룬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콜린스 박사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로운 핵보유국의 탄생, 한국의 전략적 도약과 세계 질서의 재편.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은 역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되면서 동아시아 군사 균형이 재편되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기 그 자체가 아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 자립의 과정이다. 콜린스는 한국의 여정을 연대순으로 정리했습니다. 1970년대 원전 도입, 1980년대 독자 건설, 1990년대 독자 설계, 2000년대 해외 수출, 2010년대 소형 원자로 개발, 2020년대 핵추진 잠수함 건조, 50년에 걸친 장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했습니다. 콜린스는 이것을 한국 모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첫째, 장기 계획, 50년 앞을 내다보는 비전. 둘째, 단계적 실행, 10년마다 하나씩 목표를 달성. 셋째, 기술 축적, 배우고 익히고 응용하는 과정의 반복. 넷째, 인내심,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때도 묵묵히 전진. 다섯째, 실행력, 계획을 반드시 현실로 만드는 추진력. 이 5가지가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콜린스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정치적 제약이 큽니다. 독일은 의지가 약합니다. 브라질은 지속성이 부족합니다. 한국만이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챕터를 작성할 차례였습니다. 결론과 전망. 콜린스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다. 이것은 기술 주권의 완성이다. 한국은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잠재력이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진짜 억지력이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나라다.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다.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핵무기 보유국이 최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핵기술을 가진 나라가 더 큰 힘을 갖는다. 왜냐하면 언제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내에 더 많은 나라들이 이 길을 따를 것이다. 기술이 곧 힘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콜린스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진 것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계는 결국 실력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70년간 지켜온 금단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이것은 단순한 무기 하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증거입니다. 50년 전을 돌아봅시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기술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외국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하는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도면을 복사하고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10년 후에는 더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그리고 이제 핵추진 잠수함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과 끈질긴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기술자들입니다.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며 연구한 과학자들, 조선소에서 땀 흘리며 일한 기술자들,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을 지킨 엔지니어들, 이름 없는 영웅들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트럼프의 승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실력이 있었기에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합니다. 누구에게도 기술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수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주국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우주산업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다음 세대의 핵심 기술들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기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선배들이 50년 동안 만들어온 이 기반 위에서 여러분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해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을 다르게 봅니다.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 강국, 혁신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자긍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